안녕하세요. 한 번에 이해하는 온라인 스토어 및 쇼핑몰 생존 전략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1부에서 온라인 커머스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무슨 얘기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은 온라인이 막연하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온라인이 이해가 되지 않아. 혹은 어디서 전화 받아서 무슨 체험단 한다고 하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됐거나 그때뿐이었다고도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온라인 생태 환경에 대해서 이 세계관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남들이 좋다는 것에 대해서 무작정 뛰어들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요. 그래서 일부에서 했던 얘기를 약간 되돌리면은 온라인 커머스는 검색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한테 맞는 검색어를 찾아야 되고 그 검색어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형성되는 게 다르고, 그리고 그 검색어를 내 제품에 맞춰서 아까 전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였죠. 체류 시간의 법칙에 의해서 스토리텔링을 잘 하면 내가 최저가로 팔지 않아도 내가 자고 있어도 물건을 알아서 사가는 스토어가 열린다. 그래서 그때 당시 새싹 인상을 보여드리기도 했고, 펜션이 두 번 보도한 펜션이 어떻게 단 5개월 만에 강원도 내 예약률 1위가 됐는지도 보여드렸었고요. 혹은 한 명의 사업자가 4개의 브랜드, 뭐 철봉이라든가 녹지 않는 얼음이라든가 칫솔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들을 혼자서 4개의 브랜드를 다 이끄는 것처럼 그것도 다 잘 팔리게 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은 이제 알겠어. 그래, 내가 맛집 떡볶이로 유명해지고 싶어.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팔 수 있을까? 그래서 상품을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을 해서 올렸더니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고객한테 좀 잘 설득시키고 내 스토어에 잘 머무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이번 시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 전략의 제일 1원칙, 가장 큰 원칙이죠. 여러분이 온라인 커머스를 하신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보자. 온라인의 법칙은 노출률이 아니라 체류 시간 법칙으로 이루어진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노출률의 법칙은 뭐죠? 한 번 본 사람보다 5번 본 사람한테 물건을 사 확률이 높다. 5번 본 사람보다 50번 본 사람한테 차를 계약할 확률이 높다. 이게 노출률의 원칙이고요. 많은 오프라인 가게들은 이 원칙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왜? 목 좋은 곳에 잘 위치해 있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다가 저기 내가 봤던 데인데, 혹은 여러분이 프랜차이즈 식당을 하신다면 그 프랜차이즈도 어떻게 보면 노출률의 원칙으로 저기 그 유명한 백땡땡 선생님 집이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법칙에 의해서 기다리고 간판을 달고 혹은 지역 케이블 광고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이제 마케팅하고 계시죠. 근데 온라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바로 체류 시간 원칙만 존재한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낚싯대를 판다거나 김치 쇼핑을 하더라도 대부분 고객들은 검색해서 생전 처음 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는 저 사람도 조건이 똑같고 이 사람도 조건이 똑같고 이 사람도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긴다? 1분 본 홈쇼핑보다 5분 본 홈쇼핑에서 사용률이 높다. 혹은 5분 본 홈쇼핑보다 2시간 꽉 채워서 본 홈쇼핑이 구매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그런 것처럼 스토리텔링 전략에 의해서 이제 판매가 결정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온라인 커머스를 딱 한다라고 생각한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체류 시간만은 내가 가장 많이 획득하겠어. 그러면 무조건 팔릴 거니까. 이건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1960년대 데이비드 오글리비라고 하는 광고 천재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분이 직접 읊은 말입니다. 긴 글을 써라. 그럼 팔릴 것이다. 온라인 스토어도 체류 시간을 확보한 스토어들이 대부분 이긴다. 근데 이제 고민이 좀 드는 거죠. 내가 만약 젓가락을 팔아. 젓가락을 파는데 젓가락이라고 하면은 쓸 말이 없어. 이건 대추나무로 만들었고요. 오칠이 됐고요. 아이가 입에 넣어도 안전한 것 같고요. 길이는 이 정도고 무게는 이 정도고 약간 더 머리를 쓴다면 이렇게 포장이 예쁘게 돼서 여러분 집으로 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체류 시간 전략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켜놓으시고 아래에 있는 업체의 링크를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클릭해 보시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어떤 업체는 그냥 담백하게 나무 스푼만 설명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길이가 어떻고 어떻게 떠먹었을 때 느낌은 어떻고 앞뒤 모습은 어떻고 그 다음 무게는 어떻고 그냥 그래서 좋은 숟가락이에요. 2,000 얼마에 팔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옆에 업체는 어떨까요? 옆에 업체 대추나무 57 뭐 수저 세트 숟가락 젓가락 어린이 포크 롱스푼 한번 검색해 보셔서 이 업체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후기도 굉장히 많죠. 북적북적. 아니 내가 볼 때는 똑같은 숟가락인데 어느 쪽은 후기가 몇십 개도 안 되고 어느 쪽은 몇천 개가 있어. 그 이유가 뭘까? 가격도 옵션가를 보니까 얘네가 심지어 더 비싸. 바로 이거를 이뤄내는 건 바로 스토리텔링 전략입니다. 이 스토리텔링 전략은 이 업체의 상세 페이지를 쭉 보다 보면 아니 이런 것까지 얘기해?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자면 그냥 상세 페이지를 쭉 내려가면 연간 상품이 쭉 나오죠. 이 숟가락 말고 요건 어떠세요? 아, 요 그릇은 어떠세요? 요거랑 숟가락, 젓가락 같이 하면 예쁠 것 같은데 이런 연간 제품들도 팔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쭉 나열하지? 난 상품 보고 싶은데? 자, 특징 있죠. 온라인 고객은 이 스토어에 사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조금 지루해도 괜찮습니다. 왜? 여러분 매장 문을 열고 온 고객이에요. 금방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매장 밖에서는 서성이기도 하고 이거 못 파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매장 안에 들어온 고객은 어때요? 웬만하면 먹고 나가죠. 똑같습니다. 온라인 스토어도 내 상세 페이지를 본다는 건 일단 구매하려 들어왔기 때문에 시간도 많고 마음을 먹고 들어온 거예요. 자, 내가 어린이 스푼을 찾으러 왔는데 이것도 클릭해보고 저것도 클릭해봤더니 여기에서 연간 상품도 쭉 나오고 57의 장점이라든가 이건 블로그에서 봤던 얘기인데 57하면 뭐가 좋대. 그리고 나서 숟가락 모습이 나오는데 손으로 뜬 숟가락도 나오고 집는 것도 나오고 꿀도 떠먹고 되게 다양한 사진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죠. 자, 페이지의 길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절대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에 있는 상세 페이지보다 지금 있는 상세 페이지의 길이는 거의 10배 이상이 깁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10배의 시간을 고객한테 더 설득시키고 있죠.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포장도 예쁘게 해서 옵션 가격이긴 하지만 포장도 예쁘게 해서 보내드릴게요. 또 연간 제품 나오고 해서 되게 북적북적하고 이야기도 많을 것 같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왠지 잘 나갈 것 같고 막 그런 집이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 이쪽으로 압도적으로 팔립니다. 왜? 체류 시간이죠. 그냥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집에 사람이 한 수천 명 줄 서 있는 것 같아. 아니 저 아주머니는 혹은 저 아저씨는 숟가락에 대한 엄청난 전문가인 것 같아. 혹은 이 숟가락은 좀 더 오칠이 더 잘 될 것 같아. 아까 전에 제품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제품일 수 있겠지만 이 제품이 훨씬 더 품질이 좋아 보여. 왜? 나는 이 스토어랑 10배의 얘기를 더 했으니까. 자, 여기에서 핵심 중에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아니 저거 언제 만들고 앉아있어? 저러다가 고객한테 읽을까?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드실 겁니다. 근데 결론은 뭘까요? 읽습니다. 온라인 고객의 아주 좋은 특성이죠. 온라인 고객은 구매하고 싶어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컨텐츠, 즉 페이지들의 이야기들을 다 듣고요. 심지어 온라인 고객들의 특성은 뭘까요? 내가 한 개라도 질문쯤 궁금한 게 있으면 구매를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들이 궁금해할 만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물건이 팔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페이지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말고는 굉장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냥 보통 오프라인 마케팅에 젖어 있으신 분들은 그래 나는 이 숟가락도 팔고 이 철 숟가락도 팔고 아니면은 저 젓가락도 팔고 은수저도 팔고 요것도 팔고 구색이란 게 필요해 사업에는. 그래서 상품을 한 100개, 200개씩 막 올려요. 근데 온라인 커머스에서는 특징이 뭐다? 한 개 제품이 나머지 200개보다 훨씬 더 잘 팔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 그래서 체류 시간의 원칙이라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일부 댓글 중에서 이거 좀 힘드네요. 고객의 마음을 훔친다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저런 거 해?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 상세 페이지가 자판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잠잘 때도 여러분 휴가 갈 때도 혹은 상점에서 음식을 할 때도 이 스토어는 항상 내가 없는데 고객들을 응대하고 팔아주고 있는 자판기입니다.
잘 만들어야 될까요? 안 만들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자판기가 다른 자판기보다 여기에서 10배 시간들을 사람들을 더 설득을 시켜. 그러면은 이야기를 더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한계점만 좀 깨면은 되게 재밌는 일이 생기고요. 실제로 온라인에서 대기업이 아닌데 김치 검색했더니 종갓집 김치가 아니라 김권태님의 김치가 검색이 되고 1등을 하고 있고, 혹은 칫솔을 검색했는데 오랄비나 메디안이 아니라 월간 칫솔이 1등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무슨 법칙 때문이다? 바로 이 체류시간 전략 때문이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온라인 커머스에 매우 가까운 정답을 알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숟가락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은 같은 숟가락인데 할 수 있는 얘기가 이렇게 많구나. 그러면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냥 이 숟가락 페이지를 보면서 그래, 어린애들한테 말하듯이 쉽게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겠다 라고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타겟과 경쟁 상대입니다. 이게 뭐냐?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 좋아. 그래, 뭐, 57의 장점이라든가, 숟가락 사진을 한 장 더 찍는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좋아요. 이런 거 좋은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경쟁 상대죠. 예를 들어가지고, 경쟁업체가 그냥 숟가락만 보여주고, 그럼 나는 꿀 뜨는 거 보여주고, 경쟁업체가 꿀 뜨는 것까지 보여주면 나는 반찬 집는 것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면 상대적 우위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업체가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경쟁업체가 예를 들어가지고 고객을 한 1분 정도 사로잡는 정도의 페이지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나는 2분 정도 하는 걸 바랄 거야. 아니, 혹은 1분 1초도 괜찮아요. 그런 것도 괜찮은데 중요한 것보다 경쟁업체가 어떤 식으로 고객을 설득하는가. 그리고 우리 고객들한테는 내가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타겟과 경쟁 상대입니다. 약간 어려운 단어인 것 같죠?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한 2년에서 3년 전쯤에 우리는 대두 볼캡이라는 패션 아이템이 굉장히 유행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중에 특히 젊은 창업자분들이면 그럴 거예요. 대두 볼캡 뭐지? 어떤 거냐면 모자인데 좀 큰 모자를 얘기해요. 볼이 큰 대두의 볼캡인데, 이 볼캡이 왜 인기였냐? 왠지 힙합스럽고 멋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뭐였냐면 얼굴이 좀 가름해 보이고 좀 예뻐 보인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큰 사이즈로 딱 머리를 딱 하니까 내 얼굴이 당연히 작아 보이겠죠. 그래서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온라인 업체들은 대두 볼캡을 빨리 이거 유행하니까 빨리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동대문에서 떼우기도 하고 해서 열심히 팔았습니다. 자, 그냥 이런 아이템만 알고 있으면 그것도 대단한 거죠. 검색어가 대두볼캡이란 검색어가 막 뜨고 있으니까 내가 팔고 있는 모자 중에 이거 팔아서 대두볼캡으로 재미를 좀 봐야겠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그래서 대부분 업체들은 이런 상세를 올립니다. 앞에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대두볼캡 검색해서 일반적인 상세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무슨 특징이 있냐? 그냥 대두볼캡이 나옵니다. 뭐 모자 사이즈가 나오고요. 이렇게 가름하게 뭐 이 사이즈는 M인지 X라지인지 뭐 스몰인지 뭐 이런 게 나오고, 뭐 재질은 어떤 거고 뭐 그 정도의 내용이 다겠죠. 그냥 앞에 쓴 모습, 뒤에 쓴 모습, 옆에 쓴 모습도 보여주고 그 정도예요.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가격 싸고 후기가 많은, 즉 처음에 시작했던 사람들이 그 과실들을 가져가겠죠. 당연히 내가 모자를 사러 들어왔는데 당연하게도 가격이 저렴하고 똑같아 보이면 후기가 여기가 좀 더 많아. 그러면은 이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뭐가 들어간다? 스토리텔링이 들어간다. 그것도 어떻게 들어갈까요? 타겟하고 경쟁 상대를 명확하게 분석을 한 스토리텔링이 들어가죠. 자, 두 번째 상세 페이지 한번 봐볼까요? 한번 볼게요. 뭐 3B, 야구 모자, 무지, 모자, 대두, 착시, 볼캡, 빅사이즈, 남자, 여자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제목이 긴 게 특징이 뭐다? 세부 키워드를 다 열로 유입을 시키겠다. 일부 쪽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들어오게 하겠다 한 다음에 어떻게 설득할까요? 자, 여기 타겟은 뭘까요? 여기 타겟은 대부분 여성분들입니다. 남성분들도 덜어 있겠지만 대부분 여성분들의 검색 키워드가 많았고요. 아까 네이버 검색 광고에 들어가면 키워드별로 남자가 많이 검색하는지, 여자가 많이 검색하는지, 20대가 많이 검색하는지, 30대가 많이 검색하는지, 50대가 검색하는지 다 나와요. 계절별로 다 나옵니다. 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뭐 이런 단어도 있다시피, 자, 일단 키워드가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만 보더라도
이것을 사는 사람들이 주로 누군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죠. 주로 누구? 20대에서 30대 여성분들. 자,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 내 얼굴이 가름해 보이는 멋진 모자. 그리고 경쟁 상대들이 주로 얘기하는 건 어떤 내용? 대부분은 그냥 모자의 재질, 모자의 크기, 그냥 이렇게 쓰면 예뻐요 정도의 사진. 자, 그랬을 때 이 업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업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을 타겟한테 확 맞게 공감대를 던져주는 거죠. 자, 어떤 걸까요? 바로 이 페이지를 쭉 보시면은 뭐 비밀 배송, 뭐 핫 이슈템 이래가지고 회사 모습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 뭐가 나오냐? 3D 커브스 공법이란 게 나와요. 이게 뭐지? 아, 다른 데는 그냥 크기 사이즈만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 모자를 쓰면 3D 커브스 공법으로 해가지고 내 얼굴이 좀 더 가름해 보인대. 제품이 엄청난 차이를 보일까요? 사실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는 3D 커브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볼캡을 쓸 때랑 비교까지 해주죠. 이 볼캡을 쓸 때는 좀 더 가름해 보일 수 있어요. 자, 가름하다는 거는 상대적인 거죠. 뭐냐면 절대적 수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가름함의 지수가 몇 퍼센트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가름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엔 되게 달콤한 얘기겠죠. 그리고 쭉 내려가면 이 원단은 어떤 원단을 쓰고 있고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어떠한 테크놀로지로 대두볼캡이 사람의 얼굴을 가름하게 나오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페이지가 쭉쭉 내려가거든요. 쭉 내려가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다른 것들은 패션 아이템이라면 이 제품은 내 얼굴을 가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과학적인 제품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이게 바로 경쟁 상대를 분석한 다음에 스토리텔링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페이지 양도 깁니다. 왜 길까요?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사소한 것들을 얘기를 해줘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매운 떡볶이를 판다 라고 했을 때 다른 데는 매콤해서 먹기 좋아요. 뭐 아이한테는 좀 맵지만 매운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아요. 뭐 이 정도의 내용이 써 있다면 이 상세 페이지는 이 고춧가루가 어디에서 왔고 고춧가루가 12.5g이 들어갔고 12.5g은 왜 이런 수치가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코만의 단위를 얘기해주고 스코빌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스코빌이 어떠한 원리로 측정이 되고 그 스코빌을 개발한 사람은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누가 어디에서 학위를 땄고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같은 떡볶이를 먹었을 때 같은 떡볶이를 생전처럼 만져볼 수 있으면 향을 맡아보면 좋겠지만 온라인은 보이는 게 다니까 봤을 때 여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생기죠. 이게 바로 상세 페이지 스토리텔링의 핵심입니다. 일단 체류 시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세세한 걸 설명하는 거는 기본. 두 번째는 타겟과 경쟁 상대를 딱 지정을 해서 경쟁 업체보다 더 달콤한 얘기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포지셔닝.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거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기만 해도 나는 힘들 것 같아. 지금 너무 뭐 사진도 예쁘고 저렇게 사진 찍으려고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 예, 얘기가 다릅니다. 기술의 대중화가 만든 컨텐츠 홍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 자, 방금 전에 나왔던 업체들 하나같이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오어컴퍼니 같은 경우도 1인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아까 전에 데드볼캡 같은 경우도 1인 회사가 운영을 합니다. 혼자서? 예, 혼자서 다 하는 거죠. 어떻게 다 할까요? 물론 제품 사진 이미지 같은 경우는 원청 업체라고 하죠. 도매 업체에서 받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편집만 하는 건데 예를 들어 뭐 크몽이라든가 외부 그 플랫폼들이 있어요. 뭐 디자이너라든가 뭐 상세 페이지 제작 이런 거 검색하시면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한테 맡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사진 같은 게 되게 필요한데 잘 찍힌 사진, 예를 들어 지금 사이트 예시로 나오는 스카이팁이라고 하는 캠핑 테이블이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 가장 많이 팔렸던 캠핑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되게 비슷한 디자인이 많습니다. 근데 이 업체가 유독 잘 팔죠. 왜 잘 팔까? 바로 상세 페이지에 사진이 너무 많아요. 다른 업체들은 이런 캠핑 박스 같은 경우에 뭐 3, 4장, 4, 5장, 뭐 많으면 10장 이 정도 보여주지만 여기는 상세 페이지에 사진이 20장이 훌쩍 넘어갑니다. 20장이 넘어가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고객들이 생각할 때 나 여기 측면 보고 싶었는데 이 측면을 보여주는 사진은 여기밖에 없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사진이 이렇게 많으니까 다양한 환경, 캠핑에서도 쓸 수 있고, 놀이동산에서 쓸 수 있고, 혹은 집안에서 무드 낼 때도 쓸 수 있겠네. 아이들하고 같이 밥 먹을 때 애들 높이한테 딱 맞겠네. 이런 생각이 되면서 여기 걸 선택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그럼 이 사진을 전문 작가, 사진 작가라고 하는 그런 전문 직업군이 찍었을까? 정답은 아닙니다. 이분도 굉장히 단촐한 조직을 운영하고 계신데, 특징은 뭐냐? 핸드폰이라든가 뭐 조금 더 하면 미러리스라고 있죠. 쉽게 찍히는 거, 카메라 눈 대면 딱 찍히는 거 있어요. 그런 것들로 다 찍었어요. 그런데 되게 그럴싸하죠. 왜냐? 요즘 핸드폰 사진이 장난 아니게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고객들은 지금 보고 싶어 하는 게 이 캠핑 테이블을 들고 이영애 씨라든가 아니면 뭐 김상준 씨 같은 아주 멋진 연예인이 캠핑 그걸 들고 있는 게 아니죠. 그게 들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까? 그런 걸 들고 있는 거를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보고 싶은 거는 캠핑 테이블 뒷면에 손잡이 부분을 보고 싶은 걸 수도 있고, 혹은 여기에 떡볶이라든가 라면이 올려져 있는 거를 보고 싶은 걸 수도 있고, 혹은 우리 동네에 개천가에서 여기에도 어울릴까 하는 디스플레이 샷을 보고 싶은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진들은 특징이 뭐냐면 굳이 화보로 안 찍어도 된다. 실생활 컷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내가 사진 딱 놓고 찍다 보면 이런 컷들이 쭉 나오고요. 그런 컷들은 경쟁업체에 비해서 사진의 대수 혹 체류 시간에 확보를 해놓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나를 믿게 해주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돼서 내 거를 사게 되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 지금 당장 핸드폰 꺼내서 내가 팔 수 있는 제품을 찍어보세요. 그것도 한 20장. 손잡이도 찍었다가 저기 뚜껑도 찍었다가 음식에 고춧가루도 찍었다가 뭐 이렇게 요리하는 모습도 찍었다가 좀 더 응용하면은 내가 요리하고 있는 모습을 옆에 있는 사람이 찍어준다거나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백땡땡 프랜차이즈 같은 데 가면은 항상 한결같이 있는 사진 있죠. 불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 요즘 핸드폰으로도 쉽게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영상을 찍어주면은 훨씬 혹은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여러분도 곧바로 사진 작가가 될 수 있다. 자, 거의 다 끝났죠? 무슨 얘기냐? 자, 고객들은 조금이라도 더 오래 머무는 곳에서 신뢰를 갖고 구매를 한다. 자, 왜? 온라인은 검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루어 낚싯대를 검색한 사람들이 루어 낚싯대 전문이고 이 낚싯대의 디테일에 대해서 좀 더 사진이 많고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사는 게 인지상정이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다? 자, 이 루어 낚싯대를 팔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싸다고 광고하고 있고 이 사람은 연예인 나오고 광고하고 있고 그러면 나 어떻게 하지? 낚시가 잘 된다고 해봐야겠구나. 혹은 이걸로 이만큼 큰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홍보를 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타겟과 경쟁 상대도 알았어요. 이거 해가지고 저는 월척을 수십 마리 낚았어요. 돈 버는 낚싯대 뭐 이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을 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나 혹은 집에서 저기 구석에서 아무도 안 쓰고 있는 잠자고 있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꺼내가지고 찍으면 된다. 왜? 고객들이 원하는 건 연예인이 나오면 좋겠지만 제품의 뒷면이나 손잡이의 까칠거림이나 이런 걸 보고 싶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쫙 올리면 나도 사진작가처럼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사진을 찍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아시면은 여러분은 이제 스마트 스토어나 쇼핑몰 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배우신 거고 실제로 이걸로 4개의 브랜드 이상을 런칭시켜서 다 돈을 잘 벌게 해서 뭐 집을 사시거나 가게를 확장시키거나 전국 지점 만들거나 이런 대표님들도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고객을 사로잡는 스토리텔링 좀 더 깊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얘기해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나는 저 업체 걸 좀 벤치마킹 해볼까? 저 사례는 나한테 딱 와닿는데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 한 개씩 얘기해 줄 테니까 그냥 관심 있게 보시고 여기에서 꼭 성공의 그 지름길을 찾아내시길 바랄게요. 자, 볼게요. 구도상제라고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 소상공인 강의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막연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들이 있었냐면 대부분은 오프라인 기반에서 그냥 식당을 하시거나 혹은 B2B
그냥 내가 시공을 해가지고 내 인력을 써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내가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거든요. 특히 온라인 커머스라고 하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나오신 분은 이제 큐피클이라고 해가지고 그 화장실에 그 철문들이 있어요. 화장실 칸막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걸 설치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이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화장실 설치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검색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여기에도 내가 홍보를 해봐야 뭘 할 수 있을까? 뭐 결제 금액 1,000만 원 뭐 이런 거 적어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단계는 셀프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치 방법도 내가 굳이 알려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자, 이 구도상제라는 분은 이 시장, 이렇게 긴가민가한 시장이 있습니다. 내 업계에서. 내가 B2B 전문인데, 아, 긴가민가해. 이거 내가 설치도 해야 되고, 건축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모두가 눈치를 봐요. 온라인 굳이 해야 되나? 아, 온라인 대세라는데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할 때, 갑자기 들어가셨습니다. 갑자기 들어가서, 이제, 여러분, 화장실 철문을 잘 설치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제품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 팔렸습니다. 예. 그냥 생각하신 그대로 화장실 철문은 누가 저기서 살까? 물론 셀프 인테리어 같은 거 고민하시는 이제 업자분이라든가 혹은 내가 스스로 하는 그런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 혹은 상가를 내가 운영하는데 아, 너무 눈탱이가 심한 것 같으니까 좀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써보겠어 라는 분들이 보시긴 하겠죠. 그래서 안 팔렸는데 매출이 가끔씩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올라왔대요. 한두 건 정도. 근데 그렇게 해봐야 온라인을 할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스토리텔링 전략을 배우고 또 익혀가지고 아, 그래, 온라인에 대한 포커스를 딱 조정을 했죠. 조절하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화장실 철문 업체가 됐습니다. 어떻게 친절할까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선택하는 사람들, 아, 그래, 처음에는 그냥 큐피클입니다 라고 하고 화장실 철문이에요. 뭐 설치 방법이 복잡하니까 연락 주세요 라고 했었다가 지금 상세 페이지 들어가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러분, 구도상제는 대기업에 납품한 아주 멋진 회사입니다. 이때까지 시공을 정말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그 시공을 바탕으로 해서 아주 양질의 제품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왜? 대부분의 고객들은 내가 생전 처음이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는 거예요. 되게 좋은 기술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화장실 철문 설치하세요라고 하면은 뭐예요? 이럴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에 납품했었던 사람입니다. 혹은 내가 취급하고 있는 이 철판이 뭐 포스코라든가 인천지철에서 나온 국내산 아주 품질이 좋은 철판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로 취급했었어요 라고 자기소개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거기에다가 자기소개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 큐피클은 굉장히 예쁘고 이런 거 그냥 다 같이 설치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했던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큐피클은 따로 설치해야 비용도 아끼고 여러분의 센스도 혹은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내가 큐피클을 설치하면 어떻게 친절하게 설치해 주는지, 즉 제품은 파는 게 아니라 내 서비스도 얼만큼 친절한지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구도상제는 1년 만에 몇 배의 매출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정면 승부는 피해라는 겁니다. 그냥 지금 아무도 온라인 안 하고 있어. 그럴 때가 제일 좋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화장품을 파는데 그냥 저기 화장품에서 몇 억 벌었다더라, 몇십억 벌었다더라 이런 달콤한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 혹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나의 목적은 내가 이 아이템을 해서 하루에 10만 원 혹은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매출이 난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많은 금액이 벌리지 않는 업종 같은 경우는 당연히 경쟁이 좀 덜하겠죠? 그런데 가서 스토리텔링 전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무슨 얘기냐? 자, 이 내용만 보면은 좀 사업 선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전에 그 오호 컴퍼니라는 업체가 그 녹지 않는 얼음이라든가 갑자기 스포츠 철봉이라든가 혹은 칫솔이라든가 목쿠션을 팝니다. 참 두서가 없죠. 이게 온라인에선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경쟁을 피하면 잘 팔리니까. 그래서 경쟁이 없는 곳으로 굳이 내가
떡볶이가 너무 경쟁이 심한데 떡볶이를 고집할 필요가 없고 차라리 떡볶이 포장지를 만들어서 혹은 가져와서 떡볶이 포장지를 파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구도상제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B2B를 하시는, 특히 설치라든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이용해서 아주 잘 된 사례 중에 하나고요. 이 스토리텔링 기법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 사례는 바로 피터씨 마켓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실 때는 옆에 핸드폰이라든가 노트북을 켜서 이 링크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훨씬 더 공감하시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면 승부를 피했어요. 무슨 얘기지? 아까 전에 고등어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일부에. 고등어 검색량이 있고 그 중에 강고등어 있고 뭐 그 다음에 뭐 자반고등어가 있고 제주 강고등어가 있고 뭐 이런 세부 키워드가 있다고 했는데, 자, 이분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고등어를 검색을 해봤더니 전국에 수협들이 나타나서 노량진 수산시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업체들이 고등어를 열심히 팔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그냥 온라인에 올려놓는 게 일이 아니니까. 어떤 사람은 안동의 강고등어 장인이 소금을 아주 잘해가지고 올려놨다고도 얘기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시작됩니다. 잠깐만, 내가 고등어를 파는 거는 좋은데 강고등어, 자반고등어 다 가져올 수 있는데 계속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업이라는 거는 앞으로 계속 안정성, 미래 투자 가치가 있어야, 미래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지금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신 것도 일종의 투자신데,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미래에도 잘 팔릴 거라는 안정성이 어느 정도는 확보돼야겠죠. 그런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등어라는 거는 가격 변동이 굉장히 심해. 그리고 하루마다 무더기로 새로운 사람들이 이 시장에 끼어들어와. 전국의 수협들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수산시장이나 동네에 고등어를 파시는 분들도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항상 싸게 저렴하게 파는 게 도움이 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자, 이분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까 얘기했던 타겟에게 집중합니다. 무슨 얘기냐? 잠깐만, 고등어를 사는 사람들 중에 목에 가시가 한 번 정도 걸려봤거나, 저도 걸려봤지만, 혹은 아이한테 고등어를 먹이고 싶은데 그 가시 바르는데 애들이 막 기겁을 하잖아요. 나 그거 싫어. 엄마 나 이거 안 먹을래. 이렇게 밀어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나도 귀찮고. 가시를 좀 뺀 고등어를 출시하면 어떨까라는 전략을 짭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을까요? 어려운 이름 안 짓죠. 가시제로란 이름을 적습니다. 그래서 가시제로란 이름을 딱 적고 나서 가시를, 물론 그 수작업을 하셔야 될 거예요. 아주 깨끗하게 장가지를 덜어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예쁜 포장지를 해가지고 돈을 많이 쓰셨겠죠. 그래서 뭐 패키지 디자인도 하고 제품도 안정화해서 출시를 합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 곧바로 탑셀러가 되죠. 왜? 전략이 너무 좋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소상공인이지만 여기 가시제로라고 하는 업체인 경우에 실제로 따진 투자 금액을 따졌을 때 예상하건대 일반적인 매장 임대료보다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왜? 한번 만들어두면 계속 써먹는 게 상세 페이지고 제품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략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시 없는 고등어 이런 것들의 검색어를 본 다음에 그래, 가시가 없는 거를 만들어 놓으면 다른 애들보다 가격을 한 2배에서 3배를 받아도 팔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비싸게 파는데도 잘 팔립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상공인이 온라인에 딱 들어갈 때 남들처럼 광고도 열심히 하고 유명한 모델을 쓰면 좋겠지만 가장 큰 원칙은 뭐다? 바로 경쟁을 피하라는 겁니다. 경쟁을 피해서 아이템이 좀 두서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검색어를 보고 경쟁이 좀 약하거나 혹은 아무도 안 하는데 주저주저 거리거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제품 기획이나 아까 전에 구도상제처럼 스토리텔링을 하게 되면 시장을 굉장히 빠르게 뚫고 지나가고 실제로 이 업체들은 온라인 전담 파트가 따로 생겼을 정도로 매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 예, 스토리텔링 전략 중에 두 번째는 뭐냐? 첫 번째가 경쟁을 피하라는 거고 두 번째가 뭘까요? 짧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작게 이야기하라? 이게 뭐지? 여기에 재직증명이라고 하는 제주 흑돼지 상세 페이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노트북이나 핸드폰으로 상세 페이지 재직증명 검색해서 한번 보시면은 더욱 더 이 이야기에 공감이 가실 건데, 자, 이 업체의 특징은 뭘까요? 우리가 정육점에서 돼지를 살 때 어떻게 고기를 사죠? 어떻게 사냐면 그냥 가격, 그 다음에 아니면 뭐 신선함, 색깔 같은 거 막 보기도 하고, 아니면 얼마 안 남았네 하고 그냥 덥석 사죠. 자, 그런데 이 고기라는 거는 보통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그날 오늘 저녁에 뭐 먹지 해가지고 고기를 덤풍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으로도 고기를 잘 파는 데가 있어요. 바로 이런 곳을 얘기하는데, 제주도에서 직접 키른 제주 돼지를 증명한다 그래서 재직증명이에요. 이름이 귀엽죠? 좀만 내려가면 무슨 페이지들이 나올까요? 좀만 쭉 내려가다 보면 제주 흑돼지는 해발 400m에서 자란 흑돼지만을 얘기합니다. 자, 흑돼지의 육질은 일반 돼지에 비해서 몇 센치로 훨씬 더 비계가 두터우나 쫄깃쫄깃한 그 맛 때문에 일반 백돼지와는 비계의 단위가 다르고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무슨 얘기냐면 작게 얘기하죠. 크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주 흑돼지 먹고 건강하세요, 만수무강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이 제주 흑돼지의 비계의 맛의 비밀이라든가, 혹은 이 흑돼지를 어떻게 구워 먹고 어떠한 파김치를 얹었을 때 맛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스토리텔링 기법 중에 하나죠. 왜? 작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리고 작게 이야기할수록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동네 정육점에서도 이런 얘기 못 들어봤는데 네가 바로 제주 흑돼지의 장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는 되게 작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어떤 녹즙업체 같은 경우는요, 그냥 평범한 포장지였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녹즙을 뜯었을 때 아이의 손이 다치지 않는 파우치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녹즙을 담아드려요 라고 홍보를 하니까 아이 엄마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 정도까지 설명을 하시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리고 당신이 모든 것이 컨텐츠다. 여러분이 스토리텔링을 할 때 참 정말 막연해요. 저기 있는 애들 보면은 너무 막 그럴싸하고 너무 얘기 잘했고 이런 게 보이고, 혹은 대기업 김치, 종갓집이나 뭐 홍진경 김치 같은 경우 으리으리한 공장이 있고 세계 몇십 개국으로 막 수출을 하고 있고, 포장지의 재질이 얼마큼 유통기한을 늘려주고 오프라인 어디에서도 만날 수 있고 현대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고 뭐 신세계에서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막 엄청 화려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게 있죠. 김치를 검색하면 1등이 누가 나온다? 그들이 아니다. 누굴까요? 지금 현재 전라도에 김건태 김치라는 분이 나오고요. 이분의 상세 페이지를 한번 클릭해서 볼까요?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쭉 내려보시죠. 쭉 내려보시면 연예인 한 명 안 나옵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만날 수 있거나 백화점에서 만날 수 있다는 얘기도 한마디도 안 나오죠. 하지만 뭐가 나오냐? 전라도에 사는 김건태님과 어머니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나오더니 소금은 뭐 몇 개월 동안 간수를 빼야 되고, 밭에서 배추를 기르는 모습과 그 배추를 다듬는 모습, 고춧가루 얼마큼 뿌리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구구절절하게 나오고요. 심지어 어머니와 이 아들이 왜 김치 사업을 하게 되었고, 이 김치는 어떠한 기준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고, 동네 어르신들도 너무 좋아하고, 소리까지 다 들려줘요. 아삭거리는 소리라든가. 그렇게 끝없는 페이지가 이어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너무 길다. 이거 누가 봐요? 너무 힘든데. 아,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돼요? 자,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애들한테 먹일 김치를 사는 거는 얘기가 달라져요. 내가 1개월 동안 내 건강을 책임질 김치를 사는 사람들은 이 페이지에 뭐를 표현하냐? 이 페이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끝까지 안 읽을 수도 있겠죠. 근데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바로 압도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데 뭐가 있겠지. 믿을 수 있을 거야. 자, 근데 그 믿음 한 꼭지는 온라인에서는 굉장한 차이입니다. 저 김치도 맛있어 보이고 이 김치도 맛있어 보이고 저 김치도 싸 보이고 이 김치도 가격이 적당해 보여. 그때 사람들이 구매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인은 바로 신뢰죠. 신뢰이기 때문에 그 신뢰를 어떻게 던져주냐는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쇼핑몰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거를 만들어낸 게 뭐다? 당신의 모든 것이 콘텐츠라는 거예요. 즉,
나의 일상을 되돌아보세요. 내가 아침 7시에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어디를 중점으로 청소를 하고 특히 손님이 들어오는 바닥면은 항상 깨끗하게 하려고 하루 6번을 청소한다. 적으세요.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혹은 내가 포장을 하는데 날카로운 부분이 있으면 자르고 포장지 테이프를 어떻게 하고 꼼꼼하게 절대 파손이 되지 않도록 에어랩을 3번 굴려가지고 넣는다. 적으세요. 표현하세요. 그게 컨텐츠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내 하루 일상을 다 적고 내 집안 얘기도 갑자기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 고객의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떻게 해요? 적으세요. 표현하세요. 표현하시면 뭐가 된다? 체류 시간의 법칙에 인해서 종갓집보다 유명한 연예인 김치보다 내가 종합 포털에서 1등에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스토리텔링이 훨씬 더 부드럽게 다가오실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아까 전에 핸드폰으로 찍어도 괜찮다라고 했는데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들은 막 연예인 써거나 스튜디오 멋진 데 가가지고 멋지게 막 명암이라든가 조명 써가지고 막 그림자도 안 지게 하고 멋진 사진들이 너무 많아. 근데 나는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너무 없어 보여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뭐 실제로도 그렇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여기 와우캣, 캣폴, 캣타워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도 온라인에 굉장히 잘 팔거든요. 여기는 특징이 뭐냐면 사진이 되게 공감어려져 있어요. 공감어리다는 게 뭐냐면 보통 캣타워 하면은 캣타워 뭔지 아시나요? 그 고양이들이 노는 그런 타워를 얘기하는데 그 캣타워에 보통 이제 멋진 고양이 있잖아요. 아주 럭셔리한 노르웨이 숲 같은 막 수염이 멋진 고양이들 올려놓고 아주 정경이 높은 유명한 펜션 같은 데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딱 사진을 올리는 업체들도 있어요. 뭐 아주 좋죠. 예, 사진만 보더라도 부티 나고 좋아 보이고. 근데 이 업체는 어떻게 하냐면 어떠한 저 같은 이제 중년 남성이 올라가 있습니다. 캣타워에. 뭐라게 아니면 제가 올라가도 안 깨져요, 안 무너져요,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진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고양이들도 굉장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코리안 쇼테어라고 하는 고양이들이 이렇게 지멋대로 막 놀고 막 어떤 건 사진 초점 흘려가지고 막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정말 미친 듯이 놀아요. 애들이 기가 빠질 만큼 이렇게 사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멋진 사진이 있어요. 멋진 사진은 작가가 찍는 게 맞죠. 그렇지만 사람의 구매를 확정짓는 거는 공감되는 컨텐츠입니다. 야, 사람이 저렇게 올라갔는데도 튼튼하니까 몇 년 쓰겠구만.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도 있고, 우리 집에 고양이가 그렇게 럭셔리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런 애들이 미친 듯이 노는 거 보니까 요즘 맨날 심심해하는 것 같고 그냥 잠만 자는데 이런 거 한 개 갖다 놓으면 정말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 공감적인 사진은 어디서 나온다? 대부분은 당신의 일상에서 나오거나 우리 곁에서 나오죠. 여러분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 바로 그 조리대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 찍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 강의다 보니까 이런 걸 얘기해 드릴게요. 오프라인 매장이 가장 뛰어난 컨텐츠 장소입니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하다 보면은 그래, 컨텐츠 요즘 많이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 양도 충분히 하고 스토리텔링도 충분히 하고 하려고 하는데 나는 항상 매장에 갇혀 있잖아요. 항상 이곳에 있는데 시간도 없고 주말엔 쉬기도 바쁘고 힘든데 어떻게 시간도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장에서 컨텐츠를 발굴하시면 되죠. 무슨 얘기냐? 많은 업체들은 이제 만약에 음식을 팔거나 낚싯대를 팔거나 할 때는 온오프라인 공용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온라인에서 주문해서 오프라인에서 가져갈 수도 있겠죠. 사람들이란 거는 항상 확인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오프라인 매장에서 인증샷을 이 업체처럼 지금 나오고 있는 베루체라고 하는 사이트에 고객 갤러리를 들어가시면은 수많은 인증샷들이 있거든요. 얼굴이 안 나오기도 하고 손만 나오기도 합니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 방문 수령할 때마다 인증샷을 남기죠. 근데 이 인증샷은 물론 고객한테 약간의 대가를 주는 걸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결제할 때 5,000원 할인해 드릴게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사람이 5,000원 드릴게요. 여러분 사진 찍어도 될까요? 할 때는 안 하다가 물건을 살 때는 마음이 좀 바뀝니다. 그때는 여러분 신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샀습니다. 지금 내가 신생이지만 후기 별로 없지만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검증되고 있고 지금도 하루에 몇 명씩 이렇게 사고 있어요. 라는 것을 온라인 상세 페이지에 보여주는 것만큼 좋은 스토리텔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믹스하면은
사실은 여러분은 온라인에서 굉장히 강력한 스토어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결론을 좀 내겠습니다. 오늘도 벌써 40분이 훌쩍 지나갔는데, 저는 아까 끝날 때도 지금 2부 마지막에도 이 블랭크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를 주목을 해드리고 있어요. 비슷한 회사들이 온라인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엄청난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사람들이 오프라인, 즉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정보를 취득하고 이 제품 요즘에 이런 게 나왔네라고 길거리에서 보고 그런 거에 신기하다가 사는 세상이 아니죠. 점점 사람들은 온라인으로만, 특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특히 온라인으로만 정보를 많이 취득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내가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거나 남들을 충분히 설득시키지 않는다면 우리 식당에 안 와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온라인에서 충분히 고객들을 설득하고 고객들을 만족시키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먹고 싶게끔 만드는 스토리텔링을 하는 업체는 코로나에도 북적북적 성황성실을 이룹니다. 이 차이는 뭘까? 바로 매장 하나 없이도 1,300억 넘는 매출을 올리는 업체가 있듯이 여러분도 온라인에서는 고객들이 내 매장에 찾아오지 않더라도 온라인에서 처음과 끝을 다 보여줄 수 있고 그 처음과 끝을 다 보여주는 업체만이 앞으로 더욱더 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오늘 수업의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웹 에이전트 머니 컨텐츠의 조월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